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말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휴대폰은 여러 여권 인사와 대통령 부부에 관한 기록이 담긴 그 휴대전화입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휴대전화에 윤석열 부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다고 전한 바 있고 그중 한 꼭지를 시사인이 2월 25일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김영선 공천을 약속하는 육성 녹취입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두고 황금폰이라고 부르고 있죠. 황금폰을 언론과 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말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교도소에서 명태균을 접견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명 씨에게 왜 계엄 선포일이 12월 3일이었을까? 라고 물었더니 명 씨는 황금폰에 쫄아서 라고 답했다 합니다. 실제 작년 10월 말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의 빼박 증거인 윤석열 녹취가 공개됐고 이관리에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왔겠네. 김영선이 경선탑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많네. 같은 해 11월쯤 검찰은 명태균이 김건희 윤석열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 280개, 김건희의 일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여러 건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의 변호사가 다른 증거 자료까지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고 검찰이 12월 3일 명태균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밤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렇다 보니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의심을 더하게 하는 정황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와 국정원장 사이의 연락입니다. 지난 12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 여사와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았냐라는 국회 측 변호인의 질문에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 하필 그것도 비상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을까?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한 뒤 뒤이어 한 말 역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난다. 이 얘기는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다시 한번 거론됩니다.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내역을 보면 그 계엄 전날 12월 2일 17시 51분경에 이제 영부인과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요. 그리고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전 09시 49분경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례적인 것으로 치자면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업무적이든 사적이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도 그 내용이 궁금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에이펙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통화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네요. 물론 조선일보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출처로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주고받은 문자라고 보도했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답변 역시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계엄을 한 이유 중 하나가 개인적인 가정사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기 힘들다. 이 논란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계열사 TV조선이 나섭니다. TV조선은 여권 관계자를 출처로 자식은 물론 친조카도 없고 고령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사심 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취지였다는 여권 관계자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비화폰을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비화폰 모델의 정확한 내용까지 본인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S20 5G 모델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등 수많은 사건과 논란을 야기해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지급받고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기까지 했으니 영부인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 같습니다.